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정력의 내용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지축정립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축정립에 대한 공부를 해서 축궁이 왕운하니 자궁이 태이하더라. 그래서 선천은 자궁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천은 축궁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축궁이 왕성한 기운을 갖다가 얻으니까 자궁이 물러가더라. 그래서 지축이 좌우가 중심이 되었던 수화가 중심이 되었던 지축이 축미, 축토와 미토가 중심이 된 세상으로 바뀜으로써 지축이 바로 정립하게 됨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상원축해 간지도라는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자궁이 물러가고 축궁이 왕운한다고 했습니다. 축궁이 왕성한 기운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축궁이 바로 지축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고 후천의 세상을 갖다가 섭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어받아 가지고 만일 자궁이 계속해서 섭리하고 있었다면 상원축해 간지도가 아니고 상원 자해 간지도가 되겠죠. 그런데 자궁은 물러가고 축궁이 왕성한 기운을 얻어서 자궁의 선천에서 축궁의 후천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축해 간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상원축해 간지도의 아젠다의 내용이 바로 후천 간지도다. 선천 간지도는 자로부터 시작하는데 후천 간지도를 보고 바로 상원축해 간지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후천 책력이라고 할 수 있는 후천 간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선천은 갑이 중심이라면 후천은 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선천은 자궁이 중심이었다면 후천은 축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1에서 60까지로 이렇게 성도를 했기 때문에 갑자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선천은 갑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천은 기축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기축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후천 간지도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천은 갑자 얼축 병인 정모 이렇게 따져 나가듯이 선천은 갑자로부터 따져 나가는데 후천은 기축부터 따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누누이 설명 말씀드렸듯이 선천간지의 시작이요,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간지의 시작이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후천은 기갑으로 시작을 하죠. 또 선천은 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천은 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후천은 기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선천은 갑자가 중심이 된다면 후천은 기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상원축해 간지도의 내용도 기축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축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천 간지가 형성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축궁은 우선 원문부터 읽고 또
또 간단하게 해석 말씀을 드리고 각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축궁은 경인, 신묘, 임진개사, 갑오을미, 병신, 정유, 무술로 무에서 끝이 납니다. 기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 손을 잠깐 봐주시면 선천은 갑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수지상수로 말씀드리면 선천간지입니다. 후천간지는 기부터 시작을 하죠. 기, 경신, 임계. 이것이 바로 후천간지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에서 끝이 납니다. 기에서 시작해서 무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축에서 시작해서 무술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축궁은 경인, 신묘, 임진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이니라. 방금 제가 수지상수로 이렇게 짚어봤듯이 기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축궁의 수지상수입니다. 기축궁을 수지상수로 표현을 하면 여기 굴자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구필굴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구필굴자고 펴면 펼신자입니다. 굽히면 첫 번째 굽힌 손가락이 되겠죠. 그래서 기축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경신, 임계, 갑, 을, 병정, 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굽히면 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펴면 무로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손가락 순서로 따지면 일지가 기축이고 십지가 바로 무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수지상수로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기해궁은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기부터 시작을 해서 무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각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해궁은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으로 해서 요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구나. 기로 시작해서 무로 끝납니다. 이래서 기로 시작해서 무로 끝나서 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신으로 끝나는 거죠. 이걸 수지상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와 똑같이 일지가 깁니다. 구부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필굴자입니다. 펼신자고. 굽히고 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지는 기해고 십지가 무신으로 기에서 시작해서 무로 이렇게 끝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천 간지 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이 후천책력인 상원축해 간지도에 대한 설명이고 선천은 상원자연대 후천은 상원축해다. 그래서 자와 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지축정립에서도 자이노신이고 축이 묘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선천은 자고 후천은 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이 물러가니 축궁이 덕왕하니 왕성한 기운을 얻으니 자궁이 물러감으로써 지축이 바로 서게 되었던 후천의 변화. 그건 지축의 후천의 변화고 이건 책력의 변화죠. 그래서 후천은 상원축해고 기토10이요 축토10이므로 기축이 후천축해의 시작이 된다.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은
갑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천은 기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시종의 관계에서 시작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상원이 원천의 길이라면, 자, 저희들이 원천하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근원은 어떤 원자고, 그것을 섭리 지배하는 것은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원천하를 갖다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상원이라는 건 원천의 깃털이라면 원천은 상원의 길이다. 그래서 상원과 원천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상원이라는 것은 우위로서, 자, 기와 우위가 생하는 곳이다. 상원이라는 건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옹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은 무의로서 후천의 기와 선천의 무의가 함께 생하는 곳입니다. 자, 선천도 상원의 자리에서 생하고 후천도 상원의 자리에서 생합니다. 그래서 간지로 따지면 후천 간지가 나오는 것이 상원입니다. 만일 자, 상원 자해라고 했다면 선천의 간지가 나오는 것이 상원이었지 않겠습니까? 상원 축해이기 때문에 후천의 간지가 나오는 것도 역시 상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의 간지도 후천의 간지도 상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것이 상원 축해 간지도의 상원의 뜻입니다. 선천은 갑부터 시작하는데 후천은 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상원 축해 간지도는 기축에서 시작해서 무자까지로 끝이 나는 것이 후천 책력 도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원 축해 간지도의 개념적인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기축의 후천책력의 시작이요,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후천책력이 시작이 되고 기축에서 상원이 시작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수지상수로 보면 기축에서 시작해서 무술에서 끝난다. 자, 그래서 10단계씩 6개라야 60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6분 들어 있습니다. 기축궁을 비롯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기해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해궁은 수지상수로 따지면 일지가 기해가 되고, 자, 무신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에서 무로 끝이 난다고. 중간중간 제가 이해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도식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심이 되고 후천책력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기축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축궁은 기축에서 시작해서 무술로 끝나고, 두 번째는 기해에서 시작해서 무신으로 끝나고, 세 번째는 기유에서 시작해서 무호로 끝이 나고, 네 번째는 기미에서 시작해서 무진에서 끝이 나고, 기사에서 시작해서 무인에서 끝이 나고, 기묘에서 시작해서 무자로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6단계로 간지가 시작해서 끝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축으로 시작해서 무자로 끝나는 것이 후천 간지라는 겁니다. 선천은 갑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후천은 기축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상원축해 간지도의 도식을 하나씩 집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기유궁은
경술신해 임자개축 갑인얼묘 병진정사 무호입니다. 이제 읽으면 이해가 가시죠? 아, 기유에서 시작해서 무호로 끝나는구나. 기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구나. 자, 그래서 기유궁은 우술신의 임자 개해 갑인 자 얼묘 병진 정사 무호로서 끝이 난다. 그래서 기유궁에는 자 기유로 시작해서 무호로 끝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천 간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왜 수지상수의 그림을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올려놨느냐? 책에서는 자 참고하시라고 2개만 올려놨습니다. 2개만 올려놨는데 책은 한눈에 다 보이는데 자 화면은 한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덕불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지상수로 가지고 자 보통 저희들이 저 간지도수, 육식간지도수를 손으로 그걸 손도수라고 합니다.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짚어서 계량을 하는 그런 그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덕불 손으로 짚지 않기 위해서 그림으로 가지고 그냥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손도수라고 합니다. 손도수. 손으로 가지고 육식간지의 도수를 설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또 정력에 대한 내용을 수지상수로 가지고 설명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참고하시라고 이 손도수의 그림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지가 기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을 펴면 마지막 손가락을 갖다가 펴게 되면은 기에서 시작하면 무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펴면 십지라 바로 무에서 끝이 난다는 거죠. 물론 주역에서도 손도수로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부리면 1이요 펴면 10이라 식과 일은 자 무극과 태극은 같다. 하나이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도수라는 것이 설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게 역학의 어떤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손도수를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이 기미궁은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얼축병인, 정묘, 무진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기미에서 시작해서 무진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미궁은 자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얼축병인, 정묘, 무진이니라. 그래서 이제 육식간지를 갖다가 손으로 잘 짚고 외시는 분들은 금방 이 순서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손으로 따지면 기경신, 임계가 후천입니다. 선천은 갑, 을, 병, 정, 무가 선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귀들도 앞에 있는 자 기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신, 신유, 임술, 계까지는 후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미, 경신, 신유, 자 임술, 계 그리고 펴니까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육식간지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단지 갑자가 중심이 아니고 기축이 중심이라는 거. 기가
후천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정제된 내용을 갖다가 나열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기미 손도수도 이 손도수를 갖다가 참고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에서 십지까지 기에서 시작해서 무진으로 끝나는, 그래서 후천에서 시작해서 선천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선천달정사, 후천달정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가 똑같다, 원리는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원문을 읽겠습니다. 기사궁은 경호신미 임신계유, 그까지가 이제 후천간지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으로 끝이 난다. 기사에서 무인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궁은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과정을 거쳐서 무의에서 끝이 나게 된다. 그래서 기에서 무로 끝이 나게 된다. 이것이 후천 책력의 변화다. 이것이 후천 책력이다. 이것이 후천 간지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손도수나 수지상수로 표현을 한 건 이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도수로 가지고 수지상수로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풀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이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원축해간지라고 하는 후천의 책력을 손도수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손도수로 표시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손도수 안에 천기가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효궁은 경진신사 이모개미 갑신을류 병술정의 무자. 그래서 기묘에서 무자까지, 기묘에서 시작해서 무자로 종한다. 그래서 김효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수의 내용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은 전부 다 앞에서 했던 14장 후면을 이어서 후천책력인 사원축해간지도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간지 축해간지도를 간단하게 한꺼번에 묶어서 놓은 도표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각설에서 기후궁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궁은 경술신의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정사 무오에서 종을 했다. 그래서 기후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오에서 끝이 나고, 끝이 났다는 것은 손도수로 봤을 때 끝이 난 겁니다. 손도수로 봤을 때 끝이 나고 시작은 기축에서 해가지고 끝은 무자에서 끝나는 것이 사원축해간지도입니다. 그런데 6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6궁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손도수 수지상수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 기후궁에서 시작해서 무오에서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미궁은 경신신유 임술계해 갑자월축병인정묘 무진에서 끝이 납니다. 형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손도수에다가 수지상수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자, 아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살펴봤던 손도수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시작하고 끝나는 걸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하는 곳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미궁이요, 기미궁의 10번째는 무진이라는 얘기죠.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사궁은 겨워, 신미, 임신계유, 갑술월에, 병자정축, 무인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도 기육궁 중에 기로부터 시작하는 6궁 중에 기사궁에서 시작해서 무인에서, 기사궁에서 시작한 건 무인에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개가 합쳐져 가지고 바로 후천 60간지 도수를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묘궁입니다. 기묘궁은 경진신사, 이모개미, 갑신얼류, 병술, 정해, 무자입니다. 자, 후천의 제일 마지막이 무자죠. 그래서 기묘궁은 자, 십지무자에서 종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자, 기축에서 무자로 끝이 납니다. 자, 기축에서 무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나타나 있는 것이 이것이죠.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축궁, 기해궁, 기유궁, 기미궁, 기사궁, 기묘궁 6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 기축은 무술에서 끝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축해 간지도 전체로 보면 기축에서 무자로 끝이 나는 겁니다. 기축에서 무자로 이렇게 끝이 나가지고 60간지 도수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자, 선천은 갑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천은 기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왜 후천간지 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자,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 이 선우천 변화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우천 변화의 가정을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선우천 변화의 내용 중에 하나로 지축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순서로서는 한참 뒤입니다만은 지난번 시간에 지축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앞에서 했던 자,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조석지리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석지리에 대한 변화, 자, 달정사의 변화, 자, 하도낙서의 변화, 삼역궤도의 변화, 삼역궤도의 변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선우천 변화의 유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래서 조석지리의 변화, 달정사의 변화, 하도낙서의 변화, 정력팔궤도의 변화, 자,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했던 저 지축의 변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한 사원축회 간지도, 그래서 책력의 변화, 간지도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 사원축회 간지도였지 않습니까? 사원축회 간지도, 이런 등등 전부 다가 선우천 변화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맥락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부분을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우천의 변화가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루는 이 내용이 정력의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했고 앞으로도 공부해야 될 내용은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10일 1일을 좀 지나서 금화정력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금화정력도서부터 설명을 하고, 또 금화정력의 세상에서 쓰이게 되는 24절기, 직경의 절기하고는 다릅니다. 이 24절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공부,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공부가 중요한 공부다. 공부에 빨리 이해를 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정력은 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력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금화정력의 세 개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축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논거가 어느 정도 명쾌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그 현인들이 쓴 글에도 앞서 서론적인 내용을 거론하면 결론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문장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지리에 대해서도 남천북지는 과정과 양상과 후천의 변화를 예고하는 곳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된다. 또 달정사에서도 선천월과 후천월이었던 천심월과 항중월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가 선우천 변화 따로 있고 조석질이 따로 있고 달정사 변화 따로 있고 지축 변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논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면서도 꼭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우천의 변화의 내용도 기본 원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표현이 각각 다를 뿐이라서 차근차근하게 짚어 가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는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1에서 시작을 합니다. 선천은 1에서 시작을 갖다가 해가지고 도역 원리로 따지면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1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육식갑자로 따지면은 갑자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갑자에서 시작을 하고 이걸 도역 원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역생이죠. 역생도성입니다. 역생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식기토지 않습니까? 지식기토라. 자, 선천은 물과 불로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수화로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 수화가 바로 자오였었죠. 이 수화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후천은 지식기토로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으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10으로 가지고 시작을 하고 선천은 자 1육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건 물이지 않습니까? 물로부터 시작을 하고 후천은 토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축토미토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갖고 있죠. 그래서 자 후천은 그래서 기축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기축에서 시작을 하고 1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로 갔으니까 이건 도생이죠. 도생의 원리입니다. 자, 도생의 원리고 축토 미토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수화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토로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음토, 양토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토와 미토 이 두 개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이렇게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시작점이 달랐고 기축으로 시작을 한 자, 후천책력. 자, 후천책력이 바로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후천책력이라는 것은 기축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상원 축해 간지도라는 것이 바로 등장을 했고 이 상원 축해 간지도를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원 축해 간지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자 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로 다 끝났죠. 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로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크게는 기축에서 시작해서 무자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오인 수화에서 기울어서 있다가 자 축토 미토에서 바로 서게 됨으로써 이 부분이 바로 지축의 정립에 대한 지축이 자 바로 서게 되는 내용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자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지축의 정립 이후에 후천책력이 등장을
하고 후천 간지도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기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자로 끝이 나는 후천 간지도수가 등장을 갖다가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에 공부한 이 내용과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장 후편의 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라 금화교역이요. 자, 빗개는 가고 가랑자죠. 자, 그리고 택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왕태래인이 자, 기위가 친정을 하고 그래서 기축이 등장하고 지식기토가 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위가 친정을 갖다가 하고 무의가 종공됐습니다. 높이 올려서 쓰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위가 친정을 하고 무의가 종공이 되고, 자, 축궁이 왕운하니, 축궁이 어덜덕사로 덕궁하니. 자, 축궁이 덕궁을 한 그 왕성함을 갖다가 얻게 되니까 여기 있는 자궁이 각각 기는 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자축은 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궁이 태이로다. 자, 자리를 물러감이로다. 이래서 이 구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축궁이 왕성한 기운을 얻고 자궁이 물러나게 되며 기위가 친정하게 되고 무의가 종공하게 됐다는 10장의 내용과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14장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위가 친정했으니까 축궁이 왕운했으니까 기축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후천책력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지축의 정립과 연관성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단조로웠습니다만은 유기적인 관계로 따져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8수 운기도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동양은 자, 달이 자, 공전하는 그 날짜가 27일 조금 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도에 있는 별자리를 크게는 4구역으로 나누고 그걸 한 구역마다 7개의 성자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4 곱하기 7, 28수. 그래서 동양은 별자리를 28수로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28수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28수로 나누어졌으며 또 그 28수로 나누어진 것이 선우천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내시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걸 제사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